강민구입니다. 자, 오늘 2024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이제 2교시 수학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한 감은 있고요. 이제 내년 이제 2025년도에 제작이 된 건데 이제 2026년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풀이가 내년 이제 시험을 칠 때 도움이 이제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경계를 그어 줄 테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끝날 때 또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의 정보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은 자, 다항식에 대하여 a-b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계속 이대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갈 때는 말이죠. 여기 마이너스 잘 있죠?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부호의 분배에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됐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호의 분배. 됐죠? 분배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 2x 세제곱 플러스 3x가 있고 그 다음 B가 이렇게 있으면 3x 플러스 2가 있다. 그러면 둘이 뺄 때 마이너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빼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2x 세제곱에서 3x는 못 빼고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2x 세제곱이 일단 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3x랑 3x에서 3x를 빼면 둘이 없어지죠. 없어진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2가 남기는 하는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이제 B를 뺀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2026년도나 2025년도나 다 1번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a 빼기 b가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2는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차식으로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밑줄을 쳐주세요. 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1차식이 이제 0이 되게 하는 이제 수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수를 대입을 한다. 이거를 기록을 해두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0이 되게 하는 x 값이 2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이제 그것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를 대입하면은 8 4, 3, 12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누어 떨어질 때 여기도 밑줄 치고요.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면 8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a는 0이니까 그러면 이제 a는 4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 이제 뭐를 체크하면 되느냐? 4니까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죠. 자, 나머지 정리는 원래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검산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왜 대입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a를 원래 원칙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x 빼기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qx라고 하고 요거를 계산을 하면 나머지가 원래 r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점점점 해서 r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몫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나머지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이 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산식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하는 거죠. x 빼기 2랑 qx를 곱하고 이제 r을 더한 게
이 식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검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만 알고 싶으면 이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느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이제 우변은 나머지만 남게 되고 좌변은 이제 아까랑 풀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8 빼기 12 플러스 a 요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검산식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0인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1차 때 이렇게 나오면 2차 때는 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언급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원래 인수분해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인수분해가 나오더라도 조립제법 정도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요 유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워야 될 새로운 공식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요 공식입니다. 요거를 하나 써주세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으로 나올 수 있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공식 외우셔야 돼요.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b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이 공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문제 풀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몰라도 전개를 해서 풀어도 되니까 그 풀이는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a가 x로 바뀌었으니까 a 자리에 x를 넣고요. 그다음 b가 3이니까 밑에 거 공식으로 가는 거네요. b가 3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a 자리에 x를 넣고 b 자리에 3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a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9 b제곱하면 9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식과 이 식의 모양이 어떻죠? 똑같죠? 그럼 딱 봐도 a는 3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푼 것 같은데요. 자, 이 공식도 잘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못 외웠다. 그럴 때는 전개하시면 됩니다. 전개. 여기서 보면 여기 a의 x승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x 1승 나올 법한 것만 이렇게 먼저 전개해 봅니다. 이렇게 x 1승 나올 법한 거 이렇게 요거 두 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이 먼저 계산을 하면은 9x-3ax입니다. 근데 여기 식을 자세히 보면은요. 세제곱밖에 없고 나머지 숫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x의 개수는 0이니까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9 빼기 3a가 0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9 빼기 3a는 0이다 이렇게 해서 9는 3a가 돼서 a는 3이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인수분해 문제가 나왔을 때 엄청 좋은 정보를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식을 전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가운데를 모르는 숫자로 놔뒀는데 보통 요 끝에 상수항을 좀 모르는 경우로 놔두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항만 이렇게 딱 비교해서 숫자를 찾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근데 이런 꼼수를 이제 부리기 전에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공식을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공식을 도저히 못 외웠어요. 시험을 쳤는데 그러면 나는 공식을 모르니까 못 풀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면 전개를 하시는 한이더라도 문제를 푸셔야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답은 2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켤레 복소수의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 외우셔야 되죠. 허수 부분에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켤레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보면 5 플러스 AI라고 되어 있는데 5 플러스 AI다 이래 돼 있으면
허수 부분이 뭐냐 하면은 i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허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위에 작대기를 끊는데요. 빠죠, 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5-ai, 요 i가 있는 부분에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의 켤레 복소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이제 5-3i랑 똑같다. 요래씩 세우면 되겠죠. 그럼 뭐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으니까 a는 3이다. 또 이런 식으로 답을 내도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앞에 거를 안 보고 풀었는데요. 사실 앞에 걸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의 켤레 복소수로 들어가도 돼요. 5-3i의 켤레 복소수는 5 플러스 3i잖아요. 그게 이제 5 플러스 뭐라고 돼 있죠? ai라고 돼 있으니까 요렇게 비교해도 a는 3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무조건 뒤에 있는 거를 부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검정고시 수업을 해보면 그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조건 뒤에 걸 바꾸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i가 있는 부분에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간혹 가다가 함정으로 거꾸로 낼 수도 있겠죠. 3i 플러스 5다. 그러면 이렇게 켤레 복소수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맞아. 뒤에 거를 부호를 바꿨으니 3i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i가 있는 부분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i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켤레 복소수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다. i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이제 3이니까 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와 판별식이 요즘에 검정고시 문제로 갑자기 기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2차 방정식 부분하고 인수분해 부분은 검정고시에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나오게 됐고요.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의 밑줄을 칩니다. 중근을 가질 때. 그래서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요게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그럼 이거에서 요거의 판별식을 요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호를 따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이제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얘네 둘이는 어쨌든 실근을 가지는 걸로 들어가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씩 세우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x제곱 앞에가 a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b는 마이너스 2고 c는 a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는 1이라고 보고 b는 마이너스 2라고 보고 c 자리에 a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판별식 자리에다가 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요. 다음 마이너스 4가로 열고 a 자리에다가 1을 넣고 c 자리에다 a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게 중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4 마이너스 4a는 0이 되니까 그래서 넘기면은 이제 4a는 4가 돼서 이제 a는 1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부호를 보고 문제를 푸는 이런 구조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은 이제 1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두 실근이 알파 베타. 아까 전에 그 5번 문제 풀면서 제가 언급을 했죠.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요즘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둘 다 동시에 나오진 않고 하나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 개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뭐냐 하면은 근과 계수
계수의 관계입니다.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에 두 근을 어떻게 쓰냐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 a분의 b인데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자 요거 a분의 c이긴 한데 요거분의 요건데 부호는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a분의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볼 건데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 공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제율이 거의 뭐 100%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별표를 한 뭐 3개 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그 2차 함수에서 물어보는 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차 함수 나오는 거는 무조건 최대 최소를 묻는 겁니다.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여기서 이것만 빨리 정리해 주셔야 돼요. 최대나 최소를 묻는 거는 누구를 묻는 거냐 하면 y 값이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y의 값이 최대 혹은 최소를 쓸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그림만 보고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자, 어떻게 보시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까지 그려졌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2차 함수 풀 때 건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장 높은 쪽, 여기죠. 여기가 가장 높은 쪽, 여기가 가장 낮은 쪽입니다. 그럼 여기가 최고 높이니까 여기가 최대가 되고 여기가 최소 지점이 됩니다. 그것에 y 값을 쓰시면 됩니다. 3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3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은 저희 건물은 1층부터 10층까지 구성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1층이 뭐다? 제일 아래층이 즉 최소값이고 10층이 제일 높은 층 즉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 식이 이렇게 안 그려져도 아 요게 요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로 바로 넘어가서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 교육 과정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부등식의 해를 나타낸 것이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부등식 할 때 2차 부등식하고 같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절대값을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하고 절대값이 작거나 같은 경우 자, 둘 다 a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클 때는 양쪽이고요. 작을 때는 사이로 써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외우면 좋아요. 여기 마이너스 a하고 여기 a 이렇게 양쪽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작을 때는 마이너스 a에서 이렇게 a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절대값도 똑같고 2차 부등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쓰느냐.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거나 여기는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 얘는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숫자로 예시를 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어떤 절대값이 만약에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4 정도 뭐 정수 기준으로 잡을 때는 뭐 5도 되죠. 마이너스 5도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으면 이렇게 사이로 표현을 하면 된다. 크면 이제 반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크다고 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이거 정리해 놓은 거는 살짝 옆으로 밀어두겠습니다. 여기로 밀어두고요.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일부러 이 정도 보이게 이렇게 놔둘게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지금 뭐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작은 친구보다는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는 작고 또는 이라고 쓰고 큰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등호가 없었다면요. 여기에 색칠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등호가 들어갔죠. 그럼 등호 들어가면 등호 넣으면 되고요. 등호 없으면 등호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6이랑 또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넘기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는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여기겠죠. 그래서 a는 이제 마이너스 6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보니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클 때랑 작을 때 여기 다시 밑에다 붙여 놓을게요. 자, 요거 공식을 반드시 외워 두셔야 합니다. 됐죠? 이거 복사 이상하게 됐네요. 요거 꼭 외워 두셔야 돼요. 됐죠?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요거 다시 이거 파일 다 드릴 테니까요. 자, 잘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즘 내분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원래는 안 나왔어요. 나와봤자 중점이나 원래 그 두 점 사이 거리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는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내분점과 외분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사실 중점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요즘은 내분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시험을 칠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이 아니고 외분점이 없어진다는 굉장히 좋은 정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외분점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분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짜리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고 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하라 그랬죠. M 플러스 N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MB 플러스 NA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내분점 공식입니다. 크로스를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여기 저 어떻게 돼 있죠? A를 천천히 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B라고 쓰고 2, 3이라고 쓴 다음에 3대 1로 내분을 한 점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3 더하기 1이라고 쓰고 3 더하기 1 여기 이 숫자 둘이를 더한 다음에요. 여기 요거랑 x끼리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치시고요. x끼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x자로 이렇게 곱한 거 위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 요거 먼저 곱할게요. 3, 2, 6이죠. 그럼 1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y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얘도 파란색끼리 이제 이렇게 거꾸로 x자로 이렇게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y좌표가 되는데요. 3이랑 먼저 3이랑 곱하면 9고요.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이랑 1랑 곱하면 2랑 다음 4죠. 위에도 4네요. 그럼 얘는 이제 1, 이제 4고 얘는 8이니까 이제 2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라면 1, 2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굳이 그림으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요. 아니면은 이게 칸수를 보고 나누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자, 내가 또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이 공식 모르겠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공식을 모르겠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못 풀겠는데 인수분해처럼 말이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전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림 보고 대충 이제 칸수 나눠가지고 평면으로 나왔을 때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A, B를 3대 1. 총 몇 개죠? 4개입니다. 4개. 4개 중에 3개 가져가고 1개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A가 여기 있으면 몇 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죠.
4개 중에 A 쪽이 가져가는 것이 3개입니다. 즉 A가 하나, 둘, 3개 가져가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B는 하나 가져가죠. 여기서 하나 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딱 내렸을 때 1,2라는 거 확인되죠. 맞죠? 그 답 나오죠?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공식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공식 넣고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아유 나는 공식 모르니까 못 풀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은 맞추셔야 되잖아요. 일단 맞추는데 초점을 일단 두시고 그래도 우선은 맞추는 걸 무조건 처음부터 꼼수로 가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도저히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다가 이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를 제가 이제 확답을 내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원래 10번 문제는 직선 방정식으로서 평행이나 수직 이런 걸로 많이 나왔던 자리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묻는 문제로 갑자기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험에도 이게 무조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도 한 번은 나왔으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을 제가 여기다 한번 써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제 선을 이렇게 하나 끊고 점하고 직선까지 거리는 이런 식으로 수선의 발을 끊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하고 이거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보이시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0,0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게 수선의 발을 내린 것도 맞죠? 수직. 자, 이 거리를 이제 D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점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이거 D를 구하는 공식은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루트 해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x 앞에 있는 거와 y 앞에 있는 거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먼저 곱하면 됩니다. ax1 플러스 얘랑 곱해서 by1 나머지는 c는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플러스 c 절대값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을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는 쭉 해서 루트 해서 x 앞에 있는 게 1이죠. 그럼 1제곱 1이고요. 여기 앞에도 y 앞에도 1이니까 플러스 1제곱으로 쓸게요. 그 다음 절대값 씌우고 1이랑 0이라고 보다 0이죠. 0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원점하고 거리 공식이 있긴 한데 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없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밑에는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을 고치면 2가 되니까 유리화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루트 2랑 곱하면 2니까 이 2가 2랑 약분돼서 정답은 이제 2가 되는 것을 루트 2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꼼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됐죠? 이 제목을 제가 안 썼는데요. 이 제목이 점과 직선 사이의 이제 거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게 2025년에도 나왔어요, 사실. 그 이제 그래도 하나는 뭐 평행 수직이 나왔긴 했는데 한 번은 또 나오니까 그럼 2026년에도 이게 교육과정에 들어는 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안 나온다? 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 모를 대비를 해서요.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 도저히 못 외우시겠다. 그럼 어차피 1, 2차를 동시에 나오진 않습니다.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 피해서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요.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합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2번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쳐서 요 부분이 안 나오는 회차로 점수를 반영하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방정식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렇게 되면 요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0,0이고 반지름이 여기 이제 반지름을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름은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이렇게. 그럼 여기다 2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쓰고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y는 a는 가로선이죠. 가로선.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로선이 지금부터 이제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부터 옮길 건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지금으로서는 교점이 계속 두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를 넘어서니까 이 원과 빨간 선이 지금 현재 만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했는데 2가 되는 순간도 교점이 한 개입니다, 지금. 그럼 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낼 때는 여기서 여기 사이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여기도 안 돼요, 지금. 여기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즉, 여기서 여기 사이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즉, 2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순간에도 교점은 두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 x가 아니고 a죠. a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 1, 2, 3, 4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밖에 없죠. 됐죠? 그래서 그리고 y가 1이다. 그럼 여기서 1이 하나 끄어지죠. 이렇게 맞죠? 여기 1. 1 끄면 되죠. 여기 교점 두 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뭐 가로선, 세로선으로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요즘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y 이꼴 a다. 요 가로선이다. 라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1,3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x 대칭의 밑줄을 칠게요. y는 x 대칭은 x랑 y를 바꾸는 겁니다. y가 x 되고 x가 y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한 이런 식으로 대칭을 했다 그러면 x랑 y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한 요쯤에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x랑 y가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이게 몇 콤마 몇이 되죠? x가 y 되고 y가 x 되는 즉 3,1이라고 바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대칭 이동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보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 부호를 반대로 한다. x축 대칭이 있고 y축 대칭이 있고 원점 대칭이 있고 y는 x 대칭이 있다 치면 만약에 a, b라는 게 있으면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되고 y축 대칭하면 거꾸로 x 부호가 반대로 되고 원점은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되고 y는 x는 둘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요 네 개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 네 개 중에 한 개 나오니까요. 꼭 반드시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거의 안 나왔었는데요. 이 집합 문제가 이제 연산 문제 아니면 뭐 이제 집합이 서로 같은 경우 약간 이렇게 많이 나오다가 한 번씩 이제 집합인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오면 땡큐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우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딱 들었을 때 누구나 다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동물, 유명한 가수, 키가 큰 사람 이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작다라는 기준이 어디까지가 작은 걸까요? 맞죠? 그리고 유명하다 어디까지가 유명한 걸까요? 뭐 대상을 타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키가 크다? 180이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는데 뭐 NBA 농구에서는 180은 큰 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자꾸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대답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 이하 자연수. 7 이하 자연수는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하죠? 7 이하. 1, 2, 3, 4, 5, 6, 7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 되는 것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 문제는 딱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된다.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문제인데요. 자, 또 집합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집합 문제를 보면은 이제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A 차집합 B. 그럼 기준이 누구냐 하면 A입니다. A에서 B를 잘라낼게요. 자, A가 2, 4, 6, 8이 있는데 B가 6, 7, 8입니다. A에 들어가 있는 B는 6, 7, 8이에요. 6, 7, 8 다 뺍니다. 그럼 6, 8이 6, 7이 날라가죠. 6, 7. 6, 8이 날라갑니다. 참, 6, 8. 이렇게 6, 8이 날라갑니다. 똑같은 거 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걸 쓰는데 지금 A에 남는 걸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 차집합 B는 2랑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7은 뭔가요? 라고 이제 묻는데 그것은 B 차집합 A입니다. B에서 A를 빼고 B에 남는 것을 써라. 이게 이제 7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낼 수도 있으니까. 차집합이 어떤 뜻이냐? A 차집합 B다. A에서 B를 잘라내고 A에 남는 것만 공통 부분을 빼고 한쪽에 남는 것만 써라. 이게 핵심 포인트니까요. 그럼 정답은 이제 2랑 4가 되죠. 보기에 7은 없어서 뭐 그럴 일이 없었겠네요. 근데 혹시나 보기에 7이 있었다면 그거는 비차집합 A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산은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안 되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겹치는 게 뭐죠? 이제 6이랑 8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쓰면 돼요. 6이랑 8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6, 7, 8이라고 쓰고 여기는 2랑 4 이렇게 하면 되니까 A 차집합 B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A 차집합 B예요. 이렇게. 슉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2, 4 맞죠? 그래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도 되니까 뭐 방법이야 많으니까요.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원래 명제 문제에서는요, 이제 그 명제 참거짓이 좀 많이 나왔다가 갑자기 역대우. 이게 추론이 있죠. 이게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참이랑 다음 명제 중 참거짓 찾는 거. 이게 명제인 거. 이런 거를 찾다가 갑자기 대세가 역과 대우로 바뀌더니 이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직도 요거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명제인 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 예전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로 예언까지 했었어요. 만약에 1차 때 여기 나왔다. 그럼 2차 때 무조건 대우입니다,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의 예언급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보기에 보면 이게 대우예요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나와도 괜찮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요 옆으로 밀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그 이제 이거를 총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총. 자, 만약에 충분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래 돼 있으면 P가 Q한테 뭐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총을 그립니다. 총을 그립니다. 그럼 총이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날아가죠. 자, P가 Q한테 총을 쐈으니까 충분 조건의 초성인 총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맞은 Q는 P를 흘리니 초성인 필요 조건의 P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정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P가 Q한테 즉 P가 Q한테 총을 쐈다. 즉 P보다 누가 더 크다? Q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P를 유심히 보니까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2면 X제곱이 이제 A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게 말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2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럼 2를 제곱하면 4니까 A는 4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맞았다. 총을 맞으니 피를 흘리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총을 그려서 이런 포함 관계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총 하나만 잘 그려주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문제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동그라미는 이게 서클인데 요게 아니죠. 요거를 먼저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면 되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됐죠? 순서가 중요하다. 즉 이게 1이 돼 있다 그러면 앞에 걸 먼저 넣는 게 아니고 1을 여기 가깝게 있는 F에 먼저 넣는 게 1번이고 그 1번을 이제 G에 넣는 것이 이제 2번이다. 요게 이제 합성함수 푸는 방법입니다. 즉 그러니까 1이 F를 토대로 여기로 가면 A로 가죠. 그럼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 그럼 1번의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B를 다시 어디에 G에다 넣으면 이어서 쭉 가면 여기 1에 도달하게 되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이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굴 먼저 해야 되느냐? 1을 G에 넣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쪽 먼저 넣고 그 결과를 G에 바깥쪽으로 넣는다. 안에서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합성 함수였고요. 합성 함수가 나오면 다음 시험은 역함수가 좀 많이 나와요. 반대로 가는 거. 이게 화살표 거꾸로 끊는 거. 됐죠?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끊는 거. 이런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합성 함수 나왔죠? 그럼 다음 시험은 그렇게 나온다. 뭐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전에 16번에서 합성함수 나오면 역함수는 다음에 나온다 했는데 바로 다음 문제 나와버렸네요. 자, 역함수는 반대입니다. 반대. 읽을 때 인버스인데요. 반대. 반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거꾸로.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A가 만약에 있고 A가 B를 찍는다고 하고 F라고 한다면 FA는 이제 B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오히려 거꾸로 A를 찍는 거니까 F 인버스 B는 A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역함수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얘네 둘이 관계인데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요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갑자기 인버스가 사라집니다. 뿅 하고 사라지는 거죠. 즉 F 인버스 5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F 인버스 5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뿅 하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죠? F 그냥 A가 5가 된다라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5를 찍었다 그러면 5는 당연히 A를 찍겠죠. F. 이건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FA가 5니까 F 인버스 5는 A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FA는 5 어디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FA는 어떻게 될까요? A를 넣으면 2A 플러스 1이 이제 5가 되니까 넘기면은 2A는 4니까 A는 이제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여기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얘를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요거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요 내용을 보고 됐죠? 이렇게 화살표를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는 반대예요. 됐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문제인데요. 자, 무리함수 여기 요거 2차 함수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요게 x 빼기 2라는 건 x축으로 2만큼 옮겼고 플러스 4는 y축으로 4만큼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0,0이잖아요. 그럼 x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여기 2, y축으로 얼마큼 갔죠? 4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점 좌표는 당연히 2,4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2 플러스 4니까 이제 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으로 하면 되고 이게 지금은 무리함수 나오면 다음 차수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또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유리함수는 이제 점근선으로 많이 나오고 무리함수는 이렇게 시작점으로 그림이 잘 나오니까 x는 이렇게 부호 반대로 옮기고 y는 그대로 옮긴다는 거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딱히
문제되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번, 20번은 제가 늘 항상 같이 풀이를 해왔고요. 이 순열과 조합 문제인데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을 자세히 볼 때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NPR 공식하고 NCR 공식을 써주자면 NCR은 NPR 계산을 했는데 R 팩토리얼로 한번 나눠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NPR은 여기 N하고 N-1, 뭐 N-2 이런 식으로 가서 N-R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외우시면요. 안 외워집니다, 우리.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이 제가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A, B, C, D, E, F, 뭐 G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명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반장을 한 명 뽑고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뽑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을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A가 반장 되고 B가 부반장 되는 거 하고 B가 반장 되고 A가 부반장 되는 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반장 한 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명 중에서 한 명을 뽑고 부반장 한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7P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시작이라고 쓰고요. 얘를 개수라고 써주면 됩니다. 개수.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모른다. 그럼 7P는 어떻게 계산하냐? 7을 먼저 앞에 쓰고 칸수를 2개 만들고 1 작아지게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된다. 그럼 얘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A, B, C, D, E, F인데 여기에서 대표를 2명 뽑는다고 한번 3명을 뽑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대표를 3명 뽑을 때는요. 순서가 필요 없어요. A, B, C를 뽑으나 B, A, C를 뽑으나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7C3이라고 쓰는데 아까 전에 순열 계산법과 똑같은데요. 7, 6, 3칸, 5, 1씩 작아지게 3개 쓰고 여기 뒤에 걸로만 3, 2, 1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섞은 게 요 2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CBA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3팩토리얼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개가 나올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 이게 다 똑같아서 이걸 한 개로 보는 거죠. 굳이 6번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래 계산법에다가 요 뒤에 팩토리얼로 나눠만 주시면 된다가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요.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택하여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일렬로 나열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렬로 나열할 때는 순서가 필요가 하죠. 왜냐? 누가 1번으로 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공연을 한다, 공연 순서. 누가 1번이고 누가 마지막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장 중에 몇 장을 고른다? 3장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4, 즉 4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왜 순열을 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게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서 순서가 이제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니까 순열을 썼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못 체크했네요. 순서 필요하다 순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본 상태에서 20번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을 보면은 다음은 뭐 유네스코 뭐 등재된 뭐 5개를 나타낸 건데 2개의 기록 유산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2개의 유산을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중 일성록이나 난중일기를 선택을 할 때 얘를 1번으로 고르든 얘를 2번으로 고르든 얘를 1번으로 고르든 얘를 2번으로 고르든 상황이 똑같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1번, 2번 뽑았어? 2번, 1번 뽑았어? 어차피 내 수중에 들어온 거는 일성록과 난중일기 똑같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간다. 순서가 필요 없는 배열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면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느냐 하면 2개를 골라라 이 말이니까 아까 순열하듯이 5 곱하기 4인데 뒤에 요거 한 번만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곱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 계산한 게 답입니다. 그럼 5, 4, 20인데 2로 나누면은 정답은 이제 1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풀이가 다 끝났고요. 이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총평을 내려보자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보셔도 돼요. 체크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 쪽에 갔을 때 6번, 7번, 8번, 9번까지도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 대신에 9번은 9번에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외분점은 사라집니다. 외분점은 삭제가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10번이랑 11번, 12번, 14 전부 다 집합까지도 교육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를 좀 두자면은요. 아까 맨 뒤에 갔을 때 우리가 순열조합 문제가 있죠. 요 19번, 20번이 이제 공통수학 1로 넘어가서 1학기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건 맨 마지막 문제가 아니고 아마 9번, 10번 문제로 바뀌는 상황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니까 문제 순서만 바뀌는 거지 문제 보는 것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거고요. 명제, 함수도 다 순서가 요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단원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행렬입니다. 행렬. 행렬이 이제 공통수학 이제 1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다면 행렬의 아마 연산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예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로 영상을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총평을 내려보자면 뭐 딱히 뭐 크게 막 특이한 건 없었고 이게 단원별로 이게 한 문제씩 이제 나오게 되고 꼭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좀 안 나오는 문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거의 평이하게 나왔다고 보고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15번입니다. 충분 조건 이런 것도 잘 안 나왔었는데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에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잘 안 나왔는데 이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하니까 다음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이제 정보를 알려드린 거고 다음 이제 2026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장이 좀 늦어서 이번에 좀 죄송하게 됐는데 빨리 이제 최대한 업로드와 이제 답장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제 2026년 이제 검정고시도 잘 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라고요. 네,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